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지문이었죠. 낮은 열팽창 계수를 가지는 합금. 사칙연산 정보가 굉장히 좀 중요했습니다. 뭐가 올라갈 때 뭐는 내려가고 이런 반비례, 정비례 관계들이 중요했고, 뭐 곱하기 뭐가 무엇이다. 뭐 나누기, 뭐 곱하기,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이 사칙연산 관련한 문장들이 굉장히 묵직하게 좀 들어가 있는 지문이었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지문을 읽을 때 정보량이 많다기보다는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제 유형은 순간의 집중력이 깨지면 정보 연결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좀 무너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집중해서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좀 중요했겠다. 제가 셀프 지문 장학을 간단하게 좀 해봤는데, 1문단에서 열팽창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그쵸? 열팽창에 대한 추상적인 설명, 그리고 이제 열팽창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그렇죠. 뭐 온도가 올라갈 때 이 물질의 길이가 커지는 거, 그게 열팽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단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죠.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 그죠?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길이 변화율 보니까 팽창하는 정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팽창하는 정도를 구하는 공식이 나왔는데, 이 사칙연산의 공식이 온도 변화 곱하기 선형 열팽창 계수더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온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팽창이 많이 된다. 더 나아가서는 선형 열팽창 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팽창이 많이 된다. 이 길이 변화율이 팽창하는 정도가 될 테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 정비례 반비례 관계를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열팽창 계수가 작을수록 길이 변화율이 작다. 거꾸로 얘기하면 열팽창 계수가 크면 클수록 길이 변화율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정밀기계 분야에서 이 길이 변화율에 관한 공식이 굉장히 활용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열을 받을 때마다 이 어떤 길이 변화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제 팽창을 많이 하면 정밀기계에서는 그 기계의 어떤 부피가 이제 갑자기 막 커지고 이러면 정밀기계 분야에서 정밀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정밀기계 분야라는 것은 결국에 열팽창 계수가 좀 작아야 한다. 그래서 길이 변화율이 좀 작아야지 열팽창이 덜 되면서 그 정밀기계가 능력을 이제 발휘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합금이었죠. 기욤의 인바, 뜻이 멋있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것. 인바가 나왔고, 이 인바는 열을 받아도 이제 팽창하지 않기 때문에, 팽창 정도가 작기 때문에 정밀기계 분야에서 그 부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능성을 살리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했고요. 요즘에는 이제 인바에서 슈퍼 인바가 발견됐는데, 이 인바와 슈퍼 인바의 이 대립, 이 인바와 슈퍼 인바의 비교 대조가 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인바 같은 경우가 열팽창 계수는 조금 더 크지만 슈퍼인바보다는 또 이제 더 좋은 점이 있었죠. 그거는 이따 우리가 지문에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여기 정리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하는 태도가, 설명, 추상적인 설명이 나오면 반드시 구체적인 예시하고 연결을 좀 시켜주셔라. 우리 이건 약속을 좀 하자. 열팽창이란 온도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 부피 등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실제 예시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명과 예시를 꼭 연결을 시켜야 된다. 자, 열팽창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예시 나오죠. 온도 변화에 따라서 팽창 수축을 고려하지 않으면 구조물에 균열이 좀 생기고, 그치? 여름에 온도가 상승하고 겨울에 온도가 낮아서 레일이 수축할 때마다 문제들이 생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열팽창은 정밀기계 분야일수록 있어서는 안 되겠네. 어떠한 건축물, 뭐 교량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이 물체가 이 열에 따라서 쉽게 팽창하거나 쉽게 수축하면, 우리가 정밀기계 분야는 그 물체의 길이, 부피 등을 딱 맞게 설계해 놓고 어떤 기술이 적용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에 따라서 쉽게 물체가 변해버리면 이 정밀기술 분야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사칙연산에 관련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온도가 T0에서 길이, 그쵸? 랭스 제로인 물체의 온도를, 그치? 요렇게까지, 그쵸? F까지 올렸을 때 물체의 열팽창 이해 길이를 LF라고 하자. 이렇게 정리했을 때
길이 변화율의 값이 나오네요. 온도 변화가 클수록 더 커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열팽창이죠. 온도 변화가 크다는 건 열이 많이 생겼다는 거고, 이제 그럴수록 길이 변화율, 이게 팽창 정도도 커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길이 변화율에 대한 식은 이제 온도 변화와 계수의 곱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계수를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한다.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것은 온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팽창이 더돼, 계수가 크면 클수록 팽창이 더돼, 길이 변화율이 커지니까 팽창 수축의 정도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선형 열팽창 계수가 결정이 되니까 우리가 재료를 어떤 거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재료를 잘 골라야 열팽창이 덜하고, 특히나 이 정밀기계 분야에서는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거를 골라야겠네요. 그렇죠? 물체가 함부로 팽창하거나 함부로 막 수축하면 이 정밀기계 분야에서는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선형 열팽창 계수가 나왔고 최적 열팽창 계수에 대한 정보도 나왔는데, 이 둘의 관계가 최적 열팽창 계수가 선형 열팽창 계수의 3배다. 그렇죠?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물질의 경우에는 조건 정보가 나왔고, 최적 열팽창 계수가 선형 열팽창 계수의 3배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자, 여기에 보면 모든 재료의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로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최적 열팽창 계수는 합금 A의 최적 열팽창 계수보다 작을 것이다. 이게 어떤 선지였냐면, 사실 B의 선형 열팽창 계수도 A의 선형 열팽창 계수보다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열팽창 계수하고 이 선형 열팽창 계수하고 최적 열팽창 계수가 3배 차이니까, 그럼 최적 열팽창 계수도 당연히 A의 최적 열팽창 계수보다 작겠죠. 왜? 선형 열팽창 계수도 B가 더 작으니까 최적 열팽창 계수는 그냥 3 곱하면 되잖아. 그럼 최적 열팽창 계수도 B가 더 작겠다. 그래서 맞는 선지다.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어쨌든 좀 넘어가서 보시면은 참 까다로운데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산해 보면 1000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선형 열팽창 계수가 1000분의 1이면, 그치? 그리고 이 물질의 온도 변화가 100도 차이가 났네요. 그럼 두 개 곱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0.1이다. 근데 만약 여기에서 이제 선형 열팽창 계수가 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1%의 길이만큼 정정하겠습니다. 작아지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아지면 이제 1%의 길이만큼 열팽창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100 곱하기 1000분의 1 하니까 10분의 1 나오는 것이고, 10%의 길이만큼, 와, 10분의 1이 커진다는 건 꽤 커지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서 선형 열팽창 계수가 좀 작아져 준다면, 10,000분의 1이 된다면, 그때는 이 10,000분의 1 곱하기 온도 100이니까 그럼 100분의 1, 즉 1%의 길이만큼 열팽창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열팽창 계수가 작다면, 그치? 정밀기계 분야에서 활용성이 클 수 있다. 왜? 정밀기계 분야는요, 이 기계의 어떤 물질의 팽창이 너무 급변하면 안 되는 거야. 정밀기계니까 말 그대로. 그쵸? 정밀하게 다 사이즈를 재가지고 기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기계 자체가 열팽창이 크다면 정밀기계 분야에서 치명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부품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했죠. 만약에 열팽창이 커진다면 이 시계의 시간이 느려져 버린다. 그쵸? 열팽창이 일어나면 시계의 시간이 느려지기 때문에 열팽창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아야 돼. 그럼 열팽창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열팽창 계수가 작아야 된다. 요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쵸, 인과관계네요. 과학자들은 낮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의 개발을 했고, 기욤이라는 사람이 합금, 요거 뭐라 부르죠? 인바라고 부릅니다. 인바는요, 대충 봐도요, 열팽창이 굉장히 작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6승이니까, 그쵸? 뭐 그럼 공을 몇 개 붙이는 겁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거니까.
자, 굉장히 열팽창이 작겠다. 정밀기계 분야에서 활용성이 뛰어나겠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일반적인 물질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일어나는 팽창은 인바의 경우는 인바가 갖는 강자성체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자기변형이라는 수축 현상에 의해서 또 상쇄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팽창이 덜 일어난다.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강자성체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쿼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때 이 쿼리 온도인 23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열팽창이 크게 일어나. 그러면 우리가 이 인바 같은 물질을 정밀기계 분야에 활용하려면 쿼리 온도 안에서 활용을 좀 해야겠네. 쿼리 온도를 넘어가는 순간 열팽창이 다른 물질처럼 크게 일어나니까 쿼리 온도 안에서 우리가 사용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제조 후의 열 처리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데 그래서 인바는 800도 근처의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고 급냉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는 선형 열팽창 개수의 갭이 참 작지만 그래도 얘가 그 후에 높은 온도로 열 처리 다시 하면 선형 열팽창 개수는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쵸? 자, 정답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험 2에서 합금 A와 달리 B는 실험 1의 결과와 다른 열팽창 개수를 갖게 될 것이다. 자, 보시면 이 B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실험 2가 900도에서 열 처리를 했으니까 선형 열팽창 개수가 어땠어요? 이전보다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자, 여기 보이시죠? 열 처리가 실험 후에 한 열 처리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여기 확인해 보세요. 실험 후에도 자, 제조 후에 열 처리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자, 이렇게 제조한 다음에 그쵸? 제조한 다음에 다시 900도에서 열 처리했다. 그러면 당연히 선형 열팽창 개수는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증가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합금 A와 달리 B는 다른 열팽창 개수를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다른 마찬가지로 A와 마찬가지로 다른 열팽창 개수를 갖게 되겠구나. 그쵸? 자, 여기가 포인트였습니다. 제조 후의 열 처리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열 처리하면 선형 열팽창 개수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테니까 그렇죠. 높은 온도 800도 근처보다 또 높은 온도로 열 처리를 해서 열팽창 개수는 우리가 증가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포인트가 강자성체 가지고 일단 실모양으로 만들었어. 그쵸? 그 다음에 제조 후에 다시 한번 열팽창하는 게 제조 후에 다시 한번 열 처리하는 게 실험 2란 말이야. 그쵸? 그럼 우리가 요 3번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죠? 780도 근처의 높은 온도에서 만들었으니까 가장 낮은 선형 열팽창 개수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네요. 800도 근처니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온도가 100도 올랐고 온도는 고정. 그쵸? 변하는 온도는 고정. 근데 길이 변화가 뭐가 더 컸어요? 길이 변화율이라고 하셔야 돼요. 길이 변화는 1cm지만 길이 변화율은 뭐가 더 컸다? 지금 A가 더 컸네요. 길이 변화율이 A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10에서 11cm로 길이가 변화했다는 얘기는 10%가 변화했다는 거고 20에서 21cm로 변화했다는 것은 5%가 변화했다는 거니까 길이 변화율은 A가 더 큰 것이다. 그러면 길이 변화율과 비례한 게 선형 열팽창 개수입니다. 그쵸? 그러면 자, 선형 열팽창 개수 당연히 A가 더 크겠네요. 길이 변화율과 비례하니까. 오케이.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도를 100도까지 올렸다면 그쵸? 여기에서 온도 역시 어떻습니까? 길이 변화율과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가 합금 B가 100도가 아니라 125도가 아니라 100도까지 올렸다면 합금 B의 길이가 21cm보다 작았을 것이다. 왜? 길이 변화율도 더 작아지겠죠. 지금 온도를 125도가 아니라 100도까지만 올렸다면 그럼 길이 변화율도 21cm만큼 커지진 않고 그거보다 더 작게 커졌을 테니까 21cm보다 작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1, 2, 3, 4, 5를 하나씩 정리해 보시면 결국에 정답은 5번. 그쵸? 제조 후에도
요렇게 900도에서 다시 열 처리하면 어떻게 된다? 변한다. 열팽창 개수는 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라고 우리가 바꿔주셔야 한다. 자,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최근 선형 열팽창 개수가 0에 가까운 0에 가까운 거면 진짜 작은 거죠. 다른 합금들도 개발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슈퍼인바인데 자, 이런 잉여 정보 놓치지 마세요. 그러나 슈퍼인바는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인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다. 요게 이제 정답 선지에 나왔었죠. 그래서 정답이 5번으로 우리가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해를 좀 했어야 됐고, 얘는 비교대조의 문제였다. 그리고 얘는 이제 과정서술에서 그쵸? 뭐 구체적 사례에 좀 적용하는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1번 같은 경우는 5번이죠. 대립하는 두 이론의 차이점은 옳지 않다. 자, 그러면 통시적이란 말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통시적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란 말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데일리 퀴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 자, 데일리 퀴즈는 열팽창 개수가 어떨수록 열팽창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작을수록. 그렇죠? 뭐 거꾸로 해도 상관없겠네요. 이건 뭐든 맞겠다. 열팽창 개수가 저는 이제 그럼 클수록을 해볼까요? 열팽창 개수가 클수록 열팽창이 크게 일어나므로 오히려 정밀기계 분야에서는 작은 열팽창 개수를 갖는 물질을 필요로 한다. 열팽창이 크게 일어나면 부품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치? 자, 혹은 뭐 여기는 작을수록 작게 일어나면도 괜찮겠습니다. 자, 요것도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작을수록 작게 일어난다. 요것도 좋아요. 어쨌든 포인트는 여기는 작은 열팽창 개수를 갖는 물질을 필요로 한다.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감 정보들을 연결하면서 여러분이 풀이했으면 가장 베스트의 지문이 됐겠다. 그래서 제가 자,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방법을 찾고 그렇지 않다면 변명을 찾는다라는 문장을 오늘 같이 읽어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가 힘이 들고 이럴 때 저도 모르게 변명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뭐 인간이라면 모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만큼 내가 원했었지를 우리가 잊었기 때문이야.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지금 뭐 잘 안 된 거에 대해서 변명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했던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내가 이걸 진짜 얼만큼 원했지? 해서 내가 정말로 원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 나도 모르게 이제 뭘 찾게 된다? 좋아, 변명은 됐고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변명하지 마 이게 아니라요.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게 있었다라면 공부를 시작할 때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단순히 대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한 누군가의 인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를 내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냥 나 스스로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19살에 난 대학은 한번 가보고 싶어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처음에 얼마나 원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방법을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늘이 4월 이제 그쵸? 벌써 14일이네요. 2주차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힘드실 텐데 그래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끝까지 완료해낸 점 정말 대견합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파이팅이야.